보면서 이 영화가 사실은 뭐 단순히 캐릭터 쇼나 그냥 대놓고 어떤 그냥 시츄에이션 코미디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도 담고 있고 그 안에 또 스릴러적인 요소나 긴장감들을 많이 쌓아가야 돼서 이 경찰이 사실은 계속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 잡을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홍역에게는 느낌이 좀 든달까요? 네. 굉장히 진지하고 지적인 느낌으로 다가가려고 했고요. 네. 허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범에게도 긴장을 하는 역할, 그러니까 뭐랄까 압박을 받는 역할이고 방송국 내에서도 압박을 받는 역할인데 사실 이쪽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긴장감들 뭐 이런 거를 좀 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저도 반장님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구나 하면서 봤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영화 얘기할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딱 되게 단서를 잡는 그런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 배성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과 또 다른 정말 지적인 느낌을 되게 새롭게 또 받게 됐습니다. 감독님, 이 작품은 사실 시작이 12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데뷔작이신 작품보다도 훨씬 더 먼저 기획되신 거라고 들었는데 이 작품을 좀 구상하신 계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래는 이 작품이 제가 그 전작인 연애운도 전에 그 데뷔를 원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 먼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그 시나리오를 구상을 먼저 하게 됐고요. 애초에 시작은 이제 이야기의 원형이 좀 있었는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좀 현대판으로 확장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남자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 거기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 영화가 물론 이제 멜로 로맨스 영화라서 두 번째 영화를 보고선 오히려 장르를 확 바꿨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더 원류에 가까운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연애 온도도 사실 제가 직접 그 만들고 싶었던 영화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작품이 약간 유기적인 게 저한테는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던 계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연애 온도라는 시나리오를 한 3년 정도 쓰다가 그 남녀의 이야기를 너무 좀 치열하게 이제 그 인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저 자신을 좀 극적인 이야기를 환기시키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영화적인 이야기, 좀 상황과 한 남자의 어떤 인물이 좀 중심이 되는 좀 극적인 드라마를 좀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있거든요. 예. 특히 이게 대사의 느낌을 보면 감독님 특유의 어떤 말맛들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봤었고요. 그 영화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이 장면엔 어땠을까, 이 장면은 어떤 의미일까 좀 장면별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명장면을 좀 하나씩 보면서 감독님 배우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장면은 이 장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스틸 같은 걸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의 스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틸만 딱 봤는데 재밌겠다 싶은 느낌이 확 들게 만드는 굉장히 어떤 영화도 잘 만들어졌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사실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 장면을 찍으실 때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 통제하실 게 굉장히 많잖아요. 찍으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셨는지, 어떤 공기를 좀 잡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저희 촬영 초반에 저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우리 촬영 초반이기도 했지만은 영화상 타이틀 장면이기도 하고 많은 주인공 무역을 드러낸과 동시에 어떤 기자들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미 그 전에 많은 좀 작전을 좀 짜고 들어갔던 장면이에요. 그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랑 또 배우랑
이제 그날 이제 저희 기자분들도 많이 단역분들도 많이 오셨었고 그래서 사실 찍어야 되는 분량 저 하루에 다 소화를 해야 돼가지고 네. 그걸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간과네. 사실 이 장면은 전체의 느낌도 좋지만 이 조정석 배우의 얼굴을 되게 유심히 보시면 참 5만 가지 인상이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이 장면 찍으실 때 그러니까 정말 기자라는 느낌을 어떻게 보면 확 가져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셨을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기자라는 캐릭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내가 먼저 취재해야 되고 내가 빨리빨리 특종을 잡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로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 때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배성우 형님이 네. 이제 오관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참 마이크를 제가 콧구멍에다가 장난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연기하다가 자꾸 저희를 등지고 형을 이렇게 딸 때는 저 말고도 이제 김민재 씨 네. 같은 기자가 왔는데 그 형도 자꾸 약간 저희가 있는 마이크질 그래가지고 형이 좀 고생을 하셨던. 네, 총으로 쏠까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 배성우 배우님은 또 정말 다른 느낌으로 이 현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현장을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사실은 일단 뭐 저희가 스릴러 구조잖아요. 네. 뭐 살인마 뭐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네. 기자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일단 한 40명 정도가 와서 네. 똑같이 이걸 하루 종일 네. 특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는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직진 노덕 선생님께서는 노덕 감독님 현장에서 별명이 직진 노덕 예, 선생님이셨대요. 갓길 없고요, 지름길 없고요, 오로지 직진. 네 나올 때까지 찍으시는 분이라 느낌이 올 때까지 네. 나중에는 기가 빨리더라고요 진짜 그 한 40명의 그 에너지에 제일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뭐 이제 인물을 생각하면서 찍게 되니까 너무 못 잡는 거예요. 잡아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몸싸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커트가 되면 네. 물론 몸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커트가 되면 서로 옆에 잘 모르는 분들이 네. 그런데도 약간 감정이 상한 거 있죠. 감정이 상해서 커트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또 걱정해 줬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반전. 저도 이제 뭐 걱정을 하는데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마음 많이 상했어요. 되게 상하네. 진짜 감독님 이 장면 몇 번 찍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굉장히 짧게 갔었어요. 왜냐하면 찍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테이크를 오래 갈 수가 없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쉬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그 아침에 그 봉고차 안에서 이제 다 비어져 있는 장면 다 소화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장면만큼은 제가 많이 쓰지 않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직진 노덕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것 같은데 맞죠? 짧게 아침 해 뜰 때 하듯이 부추겨주는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박자도 이렇게 쿵착쿵착 하면서 그래서 그 호흡들을 쭉 따라가다가 이제 중반이 딱 지나가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런 느낌들이 음악이 되게 많이 살려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표정 좀 봐주세요. 조정석 배우가 원래 저 상황에서 허무혁 기자는 이게 좋아할 수도 안 좋아할 수도 없는 되게 상황인데 되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허무혁 기자가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는? 스틸 컷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 찍을 때는 되게 난처했죠. 정말 이건 물론 좋아해야겠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혼자 그냥 미칠 지경이었으니까. 근데 저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힘들긴 했어요. 이게 저런 사실 되게 어려운 감정들이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장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허무역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실 허무역은 자기 아내를 찾아가잖아요. 뭐 해고됐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특종 터뜨렸다고 축하받았을 때도 그런데 그 수지는 사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매달리는 남편 좀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도 약간 지금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랬을 때 그 수지는 그 역할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막 뭔가 의욕을 자꾸 이제 왜 그러세요, 두 분? 왜 아니요, 그러는 저는 거예요? 자꾸 수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씀 사실 많이 들었어요. 왜 갔냐? 왜 김 작가 왜 좋아했냐? 근데 이제 그래요. 김 작가를 좋아하는 건 정말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유 얼마나 멋지셨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김 작가를 좋아하는 수진이 전 되게 순진하고 되게 순수한 사람만이 김 작가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처럼 보였고 아니 남편이 이렇게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금 사진 보면서도 너무 청순하다. 진짜 역시 제가 그 영화 개봉 전 지금도 전이지만 그렇게 조정석 배우님이 이번 영화 저희 영화에서 진짜 청순하다 막 소리 높여 다녔는데 제 말이 정말 맞지 않으셨어요? 뭔가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두 왜요? 분 그래도 부부로 연기하셨잖아요. 부부가 됐는데 영화 속에서 부부로서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연기 호흡은? 왜 한숨 쉬세요? 아무래도 만나면 싸우고 막 얼마나 제가 미우셨을까. 막 이쁘지도 않은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 또 만삭에 아무래도 아니에요. 아니, 너무너무.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아이러니죠. 네. 왜 이렇게 예쁜 내 아내를 어떤 일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별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호무역도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런데 어디까지나 영화에 나오는 이제 장면들은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서로 이제 저는 좀 일방적이고 이쪽은 자꾸 저를 밀어내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역할적으로는 그랬는데 호흡은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거 굉장히 긴장감 있는 장면이죠. 그 허무역의 어떤 특종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이제 오반장이 도둑에 쳐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때는 이제 배성우 배우의 어떤 이렇게 터트리는 연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 찍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조정석 씨랑 연극도 했었고 그 전에 또 다른 한 영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나의 사랑 보니까 나의 신부도 같이 예. 하셨었고. 약간 생각을 서로 좀 이렇게 잘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앞에서 너무 웃겨서 자꾸 참고 있는 게 보이니까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요? 사람이 웃음 참고 있는 거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참을 때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사는 굉장히 많고 사실은 서로 기자들과 경찰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되게 공기는 막 차가워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이제 또 귀엽잖아요, 조정석 씨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로서는 너무 재밌고 서로 막 웃음도 참고 했는데 일단은 그 이미숙 선배님이랑 사실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막 논리 싸움도 벌여야 되고 터트려야 되고 하니까 뭐 공존했죠, 그런 감정들이. 네. 감독님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아마 이후에 명대사로 되게 많이 꼽을 것 같아요. 범인의 인상착의를 허무역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숫자로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도무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 그런 대사들을 만드실 때 특히 감독님께서 좀 쾌감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드실 때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에는 되게 짧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어떤 컨셉만 그렇게 어떤 둘러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의미 없는 걸로 이상 160, 180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짧은 대사만 있었는데
이제 정석 씨가 이제 현장에서 이게 좀 그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대사인데 네. 좀 그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석 씨가 아, 이제 정말요? 대사를 되게 많이 그 살을 붙여서 만들어주는 대사예요. 그 대사는. 그렇죠. 우리 그때 점심시간에 정석 씨가 이런 대사를 하면서 너무 재밌다 하면서. 원래는 이게 대사가 굉장히 뭐 20대 같았는데 또 30대로 보이기도 하고 40대면 동안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했었죠. 50대는 말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테이크는 안 쓰시고 이제 뭘로 쓰셨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대사가 많잖아요. 그 네. 뒷대사들도 좀 있는데 네. 영화 안에 네, 그 그렇죠. 대사들은 사실 대본상에 없는 대사들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럼 주정석 배우가 애드리브를 하신 거예요? 하시고도 기억이. 예, 저 기억이 안 나요. 대사가 있었던 아.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이제 네. 사실 저 씬 자체를 하루에 다 찍었는데 네. 점심을 먹고 이제 그 대사를 찍었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나와서 이제 우리들끼리 다 같이 배우들끼리 다 모여서 아마 그때 배성 선배님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사실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는데 슛 딱 들어가니까 정석 씨가 그거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대사화를 시켰었어요. 이제 생각이 나시는 네,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어요. 예. 근데 저 대사 같은 경우 되게 뭔가 정말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몰입하다 보니까 또 성우 형님이 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긴장돼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호흡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뭔가 영화 공기가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허무역과 한승우가 만나는 장면이죠. 정말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허걱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저 배우의 쓰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두 사람의 어떤 긴장감을 만드는 그 단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장면에서 감독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걸 좀 느끼기를 원하셨는지요, 관객들이. 이제 이 장면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색깔이 약간 변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게 약간 저 한승우 역할과 무혁이가 사실은 약간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 동질감에 대한 거를 좀 관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장면 찍을 때는 서로 아직 통성명도 하지 않고 사실 영화 끝까지 하지만 첫눈에 서로가 상대방을 좀 알아보고 그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좀 뭔가 그 교감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서로의 정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정석 배우는 어떠셨어요? 저 장면 찍을 때 기억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네, 기억 많이 나고 룰루랄라 용산 저 폐건물 가서 대명아 우리 드디어 이제 용산 장면 찍네. 그래서 저 첫날 기타도 치고 얘기도 하고 엄청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 2, 3일 이틀 촬영하고 지옥에 들어왔구나. 예, 왜냐면 그 분량이 네. 또 뒷 장면이 있으니까 이 장면 찍을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죠. 굉장히 행복했고 근데 이 장면 찍을 때 저는 되게 감독님이 되게 멋있었어요. 감독님의 이 서로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이게 투샷으로 멀리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되게 세련됐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때. 네. 촬영할 때 현장에서도. 그 뒤로 이제 펼쳐질지 예, 모르셨던 거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힘들고 그랬었죠. 저는 사실 김대명 배우의 이런 연쇄살인마 캐릭터도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또 회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캐릭터를 좀 설정하셨을 때 감독님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혁이한테서 파생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혁이가 기자지만은 그 보편성을 계속 잃지 않으려고 하고
월급쟁이나 이제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무혁이가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도 네.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연쇄살인마지만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채이는 사람처럼 그냥 되게 무색무취의 일반인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연쇄살인범도 한 명의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기자도 사람이듯이 모두가 사람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일반인. 아 허무역이. 아니 그냥 되게 뭐 평범한. 그러니까 그 캐스팅. 직업적인 아까 직업의 아닌. 네. 농담입니다. 아니 김정은 배우를 딱 캐스팅하신 이유도 있으세요? 김정은 배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 제가 갖고 있는 그 범인 캐릭터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이제 미생을 그때 그 캐스팅 하던 시기에 미생이 나왔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생을 보고 이제 김대리 역할을 하시는데 되게 좋은 역할로 나오시는데 그 뭔가 서늘한 기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뵙고 싶었죠. 되게 매력적인 악역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이 이제 저기 왜?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요. 정말요. 이하나 배우님. 네. 쟨 저기 왜 갔을까요?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런 적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 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어디 갔는지 보게 되면 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저 때 수진의 행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무혁이가 사는 오피스텔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김 작가가 분명히 그 나의 그 약점을 무혁이한테 폭로할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무혁이 오피스텔에 이제 간다고 간 게 아마 저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도 어쨌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니까요. 앞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라갔었던 장면이고 또 폐건물 장면은 굉장히 정말 가슴 저릿하게 하는 어떤 그 스릴의 순간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살인범과 마주쳤을 때 그 장면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촬영 당시에도 김대정 배우님 근데 말씀을 이제 드려도 돼요?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 방금 표정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신 관객들이니까 뭐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지만 뭐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세요. 다른 관객분들이 감상하실 때는 이렇게 스포일러 부분까지 공개하시지 않는 건 요새 관객분들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진짜 감독님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지만 정말 양반이신데요. 진짜로 유머 감각이 굉장하세요. 영화 보셔서 아마 많이들 이해하시겠지만 감독님이요? 네. 네. 대명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네. 감독님의 그 표정이 그런데 그 촬영 당시에 범인으로 나오는 배우님을 네.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인사도 안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섭고 서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낚아채는 장면이나 이제 새벽으로 갈수록 정말 진이 빠지고 굉장히 위험한 씬들도 막 그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막 계단도 막 굉장히 좀 구를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컷소리와 동시에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많이 진짜 그 서늘함과 따뜻함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배성우 배우님은 이 장면을 사실 극장에서 어떤 관객 입장으로 보시면서는 이 장면에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인지 매력적으로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본상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막 상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되게 섬찟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 특히 김대명 배우 나온 뒤부터 그 호흡이 저도 굉장히 매력 있었거든요.
네. 꼭 마치 실화 같기도 하고 네. 느낌이 네. 그거를 이 뭐랄까 테이크를 롱테이크 아니야 뭐라 그러죠? 길게 가서 그런 것인지 좀 굉장히 사실감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네. 제가 봐도 무서웠고 이하나 씨 가사 이제 붙는 씬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대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건 알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산모 네. 임신부로 설정을 또 감독님께서 해놔서. 친히 해주셔가지고 네.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사실 저는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고 매력적이었냐면 이제 범인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정도 사람을 그 긴장을 극대화 끌어올리게 하는 그 약간 퍼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가 사람이 있다는 걸 안 다음에 바로 쫓아 올라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녀가 나와서 구조 요청을 하길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저 잘못 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걸어 나갈 때 그때도 바로 뛰어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뭔가 먹이를 노리는 그런 야수 같은 느낌으로 한 템포 쉬고 나간다는 이런 호흡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호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장면이겠다 싶었어요. 저 그때 그 살인범은 어떠한 태도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스스로 여자라는 자각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저 장면 찍으면서는 어쩌면 이거는 남자 관객보다는 여자 관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이제 그 집에 갈 때 낯선 남자가 뒤에서 이제 따라올 때 공포 같은 것들을 네. 이제 겪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좀 일상적인 공포를 좀 이렇게 영화적으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여자만 느끼는 공포를 그 미실된 어떤 생전 낯선 공간에서 낯선 남자와 그런 시간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공포가 있는데 이게 일반 관객, 남자를 포함한 일반 관객들한테도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잘 표현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그죠? 많은 분들이 쫓아오고 제가 매일 밤마다 집 앞에 예, 다음 질문. 저 진짜 요 질문에 저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 네. 오빠 긴장되시죠? 네.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나올 법도 한데 요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마 저는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나리오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클리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선하게 좀 다르게 그런 감독님의 그 배려가 저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봤을 때. 그런데 현장에서도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크도 많이 가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진짜로 아마 배우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네. 그게 결코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장담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힘든데도. 네. 그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그 어떻게 보면 시시한 걸 주고 싶지 않은 정말 그 사랑? 예를 들면 뭐 배려?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걸 같이 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바로 여쭤볼게요, 배성우 배우님. 자, 이런 테이크를 많이 가도 절대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이게 다 감독님의 사랑이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야나 배우님 말씀해 주시는데 배성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찬성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요 테이크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확실한 건 테이크를 많이 가신다는 건 사실이군요. 그렇게 많이 가도 싫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근데 저 가도. 진짜로 그 하나도 정말 그 감독님의 디렉션이 너무 합당한 거예요 또. 그쵸. 아니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첫 테이크, 둘째 테이크에 사실 신선한 감이 있는데 네. 셋째, 넷째 테이크 가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무뎌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사람이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떤 신선한 다른 감정이 나오는데 이 만약에 사실 뭐 열 테이크라고 한다면 열 테이크만에 어떤 내공이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예전에 연극할 때도 워낙 공연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매너리즘에서 나오면 어떤 신선함이 느껴지는 네. 이런 걸 계산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편집하시다가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냥 첫째, 둘째 테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현장에 가장 많이 있었던 네, 그렇죠. 터라 제 네. 얘기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확실히 많이 갈 건 가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은 그렇게 가시는데 또 아닐 때는 굉장히 단번에 바로바로 그럴 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꽤 많아서 그렇게 그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 계속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 방에 갔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정석 씨는 한 테이크 오케이 된 게 되게 많았어요. 아이고 소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소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니까 정석 씨는 네. 이제 너무 호흡도 이제 호흡이라는 게 생겨버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를 저랑 감독님이랑 얘기를 풍짝이 그만큼 잘 맞았다는 얘기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여줘 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수진이나 오반장 같은 경우에는 무혁이가 만들어놓은 판 안에 이제 들어오는 인물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조금씩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을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갈 건데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여기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스터, 프레스킷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배성우 배우님부터 한 분씩 관객을 좀 선택해 주셔도 될까요? 질문하실 관객을. 손 들어주시면 배성우 배우님. 네. 어디? 있어요. 아니 안전벨트 오늘 멜까? 그래도 얘기했는데 안 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안 메고 촬영을 했던 거고 사실 운전도 제가 직접 거의가 아니라 다 했어요 제가. 극 중에서 나오는 제가 운전하는 장면 제가 다 했는데 사실 저는 평상시 안전벨트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차 타자마자 무조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감독님 이 질문이 되게 신선하게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 왜냐면 다른 거 이거 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벨트 안 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예, 저는 평상시 잘 하고 다니고요. 허무혁이가 아마 벨트 안 하고 다닐 거라 감독님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저도 궁금했는데 옆에 보조석에 누군가 타시는 안전벨트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예. 자기도 다 손이 있으니까요. 네, 안전벨트는 자기 안전벨트.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굳이 옆에 오른손도 있는데. 네, 되게 말은 좋아하시네. 말은 꼭 해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말은 왜 하지? 안 하면 하죠. 네, 객석 질문 두 번째로 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우리 이하나 배우님이 골라주시겠어요? 아, 네, 저 특종 재밌게 봤는데요. 그 특종을 보면서 좀 냉정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많이 담고 싶었던 게 투머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마무리가 좀 어정쩡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범인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 허기자에 대해서도 그런 게 살인을 했으면 뭐 어떤 후속 작품을 생각하시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뒤에가 너무 끝맺음이 너무 딱 좀 클리어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이렇게 좀 연애 이런 것도 좀 넣으셨던 것 같은데 좀 욕심이 있으셔서 전작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으셔서 좀 연애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넣으시고 그러셨는지
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감독님. 그러니까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물론 모든 관객을 다 만족시키면은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모든 관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최대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많은 스릴러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 안에서 이제 그 사건의 끝맺음을 이렇게 잘 해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범인이 범인으로서 남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남게 되는지 그 현상을 담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따라가다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다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 말씀처럼 투머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주제적인 면이 있었어요. 연애나 이제 와이프와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주제를 위해서 다 설정이 된 것이었고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을 겪은 게 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역이를 위해서였거든요. 이 모든 드라마들은 무역이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거기에 수진이와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 오게 됐을 때 그때 무역이가 선택하는 그 순간, 서류를 받아들인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영화가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 수진이 이야기와 무역이 메인 플롯이 합일치가 됐을 때 이제 이야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객분들은 받아들여 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투머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관객이라면은 저는 이런 영화를 재밌게 볼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류의 관객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감사하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조정석 배우님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 아니 너무 앞에 저 계속 네네. 네. 아니 이러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떨린다. 네, 이게 영화 마지막 아까 방금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무역이와 수진이의 선택을 그런 걸 위해서 달려오셨다 했잖아요. 그만큼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정석님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불을 피웠을지 아니면 봤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안 보고는 그래 봤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해봤거든요. 네. 나라면 어땠을 까 내가 봤을 것 같아요. 그 뒷감당은 이제 뒷감당은 이제 제가 하는 거겠죠. 뒷감당은 저의 몫이고 본다 안 본다 선택을 한다면 조정석이라면 봤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전국에 있는 17개 CGV 극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배성호 배우님부터 전국에 계시는 17개 관에서 지금 보고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큰 일을 왜 저한테 긴장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본 상영이 되기 전부터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봉 전이라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만들고 대본을 보면서 만들고 이렇게 결과를 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궁금하고 떨리거든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라이브톡 진짜 너무 와보고 싶고 그리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카메라 아쉬워요. 있어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아쉬운데요. 저는 그냥 이 영화의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사되기까지 한 사람의 그 노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그게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보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화 많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동욱 배우님. 네, 저도 진짜 저한테 되게 감명 깊은 순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많은 이 자리를 찾아주신 전국에 계신 많은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영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세련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유쾌한 영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정석한테는 제가 출연해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약간 취향 저격인 영화가 저 영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취향 저격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저희 영화 개봉하면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내일 모레 이제 개봉인데 개봉 전에 이 자리까지 와주셨다는 거는 지금 같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가 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아니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영화를 봤던 시간들이 그냥 즐거웠다라고 휘발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있는 두 시간이었다라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앞에서는 좀 이렇게 춤을 추는 듯 뭔가에 홀려서 춤추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봤고 뒤에는 과연 이 일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라는 목적지를 멀리 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좀 짧게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화를 보시고 난 후의 궁금증들을 같이 보신 분들이랑 나누면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CGV 스타 라이브톡 같이 참여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앞에 자리해주신 우리 감독님, 배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CGV 스타 라이브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